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렸다고 힘들어하거나 그럴 상황 아닙니다. 저는 찬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에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쫄지 마시고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조정이 짧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조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하수가 되느냐, 고수가 되느냐,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요, 최근 장세의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또 관심이 있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시장의 헤게모니는 반도체다. 예? 그 반도체 투톱,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네들이 이제 투톱의 흐름을 보이면서 그 뒤로 SNS텍이라든지 그 뒤에 이제 쫓아가는 소부자 종목들,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탑픽 종목군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V원텍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이 이제 쌍두마차로 먼저 이제 리바운드의 흐름을 끌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끌어주니까 그 다음 종목군들이 일정 정도 이전 고점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흐름.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최근에 디프리 파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전 수준까지는 다 끌어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이제 그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반도체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종목들의 변화 흐름 이면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거나 여러분들께서 걱정할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돈을 버는 시장입니다.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최근 장세의 흐름을 꽃놀이패 장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쉬고,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쉬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식으로 올라가는 장세. 그리고 이제 그 흐름들이 폭넓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흔들림,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흔들림 없는 편안한 투자 포인트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여전히 시장은 수익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시장 상황을 복기를 하고 그에 따른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중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흐름 속에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다. 그죠? 항상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올라가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일정 정도 수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근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은 그런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컨대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요런 자리, 그죠? 요렇게 이제 조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간중간 마디 속에서 조정은 들어왔지만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예요? 기본적인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역적인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전에 시장은 추세 트렌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시장은 이격의 확장과 축소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다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 관점만 유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지켜지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훼손하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훼손을 시키느냐. 한 가지예요. 과열이에요, 과열.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흐름이 형성되는 국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게 이제 중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과 축소, 즉 너무 이제 과열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중 조정을 거친다거나 하루 이틀 짧은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그 부담감을 덜어내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과열. 과열이라는 것이
어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제 지수가 조정을 보였지만은요. 어제 우리가 시장 흐름을 한번 돌아가 보면은 어제 뭐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어제 또 하루 이틀 짧게 쉬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이닉스가 팡 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팡 튀어버리고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보면은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얘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약간 과열이 또 우려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당연하게 시장의 흐름은 그 과열을 시키는 이식 매물 내지는 경계 매물이 출현되면서 자연스럽게 축소 국면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의 추세를 이탈시킬 수 있는 요인은 과열이 너무 크게 치달을 때 그게 이제 시장의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과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시장 흐름 안에서 제어가 되고 있다. 그죠? 제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열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과열을 진정시키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추세를 끌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아직까지는 과열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기 추세 트렌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경기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그죠? 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사실 지금 FOMC 회의의 결과 부분들이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요컨대 뭐 이전에는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엄청나게 유지가 됐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막 제로 금리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뭐 5.25% 정도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더 이상 금리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그렇게 충들렁거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당초 지금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기로는 동결을 많이들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제 0.25% 포인트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짧게 한번 흔들림이 있을 것이지 그게 새로운 시장의 하락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결국은 경기 지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시장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을 누를 만한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나타나고 있는 지수의 조정이라든지 최근에 짧게 나타나고 있는 지수의 조정 흐름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쫄 필요가 없다. 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조정 들어올 때는 적극적인 저가 매수로 나서도 크게 부담이 없다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흐름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이제 그런 시장의 흐름을 받쳐주고 있는 수급의 흐름이 워낙 탄탄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 것이요.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 고객 예탁금의 잔고가 이전에 이제 약세 국면을 보이거나 이럴 때는 46조, 48조 원대를 머물렀었는데 최근에는 고객 예탁금의 동향을 보면은 지금 오늘도 지금 51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50조 원 이상대에서 일단 그 고객 예탁금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고객 예탁금이 이제 과거에는 시장이 하락 트렌드를 보일 때는 예탁금이 자꾸 이제 물려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활동 계좌가 막 줄어들어요. 그러면 시장의 탄력이 둔화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 예탁금이 살아있는 예탁금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탁금이 물려 들어가는 흐름보다는 수익을 내는 흐름으로 많이들 예탁금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팔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더 많기 때문에 이 예탁금은 상당히 시장에서 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예탁금이다 라고 했을 때 또 조정 들어오면 저가에 살 수 있는 시장의 여력은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시장은 지난 3월 달에 나타났던 2차 랠리가 전개됐을 때의 개인화 장세와는 좀 구별되게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세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전에는 지수가 조금 올라가거나 지수가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신용융자 잔고가 뭐 16조, 뭐 17조 원대에서 21조 원대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용에 의한 어떤 매수의 에너지가 가수요를 촉발시켰다라면은 최근 흐름은 신용의 전체적으로 뭐 시세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의미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안정적인 수급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흐름이 진행되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조정 들어오면은 소신 있게 배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 흐름.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선순환의 흐름을 보이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되느냐? 결국 뭡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특출난 섹터들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뭡니까?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명의들의 복귀를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계속 이제 수요일마다 매주 들으시면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전부터 그랬잖아요. 시장의 판세가 약간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 기존의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이 이제는 어느덧 조금 늙은 시세, 그러니까 시세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 약간 시세가 뭡니까? 약간 그 탱탱한 시세가 아니라 늙은 시세로 변화되면서 그 흐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안이 없으면은 시장의 흐름이 탄력적이지가 않을 텐데 그 흐름을 누가 바톤을 넘겨받았습니까? 반도체가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에 있는 게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지난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우리 명인들의 복귀에서 하이닉스하고 저기 삼성전자를 딱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 날 10일 이동평균선 즉 10만 6천 원대가 지지가 되면은 얘는 또 간다. 지난주 명인들의 복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10일 이동평균선 얘네들 눌림목이니까 그러니까 쫄지 말고 사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그죠? 7만 원이 이제 지금 이제 11선이 올라와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날이거든요. 이날이 이제 수요일이고 이날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7만 원이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는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 김석철 전문가의 이야기가 틀리다 맞다 이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흐름 속에서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건재하다. 조정 들어오면은 저가에 사고 다시 또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중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요, 이런 흐름들이 죽어야지 죽는다라는 얘기는 왜 죽겠습니까? 이제 시세가 한껏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은 이제 거기서 매도 압력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장의 어떤 중심주가 무너지게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권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이 흐름들이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그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살아있는 한 시장은 이렇게 호락호락 죽지 않는다. 다만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하이닉스 반도체가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반도체가 한 3, 4일 동안 너무 또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조정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그 최근에 또 이제 저점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7만 원대에서 한 7만 원 2천 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약보합권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당연히 뭐예요? 약보합권의 흐름, 약세권의 흐름을 보인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돼요? 지수는 올라가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심주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요, 뭐 뒤에 이제 종목 흐름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요, 뒤풀이에요, 뒤풀이. 뒤풀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도 순서대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V1텍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탑,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투탑으로 이제 끌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끌어주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한껏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애들, 제가 올라가는데 우리도 적어도 전고점 수준까지는 가야지. 그게 오늘까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전부 다 전고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전 고점까지 왔잖아요. 지금 쓰리봉이에요. 지금 3봉짜리까지 들어왔거든요.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물리신 분들한테 팔 기회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뭐예요? 이제 휘날레를 치면서 일정 정도는 마무리 국면, 반등의 마무리 국면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그런 흐름, 여러분들에게 또 충분히 매도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전히 반등이 아니라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의 중심 흐름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세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흐름에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읽어 내려가면 된다가 되는 거겠죠. 종목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종목을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제 명인들이 복귀를 하면서 그때까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조정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저점 찍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방송한 그 다음 날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어제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조정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이 어떤 상투의 흐름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한번 보시면은 가령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말입니다. 이제 어저께까지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보세요. 거래가 터집니까? 안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거래가 빵빵빵빵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일정 정도의 약간 걸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거래가 아직까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거는 여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만 최근 한 3, 4일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는 필연적이다. 모두의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가 너무 확장 국면을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번 물량을 털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흐름 좋다. 네. 좋다라는 얘기는 이제 뭡니까 조정 들어올 때는 또 이번에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그죠? 그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과 더불어서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 관련주 쪽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종목을 한번 잡아줘 보시면은 보세요. 이제 SNS텍 계속 가고 있죠, 그죠? 하나 마이크론 계속 가고 있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엑시콘 같은 종목들. 이게 결국은 지난주 목요일 날 똑같이 이제 뭡니까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딱 조정 보였다가 터져버렸죠 시세가. 그리고 보세요. 이오테크닉스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뭡니까 오션브리지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제니셈 11선, 21선까지 조정인데 21선짜리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가 매수를 한번 줄 자리예요.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세 흐름들이,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뭡니까? 이거는 인터플렉스. 어저께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확장 국면을 보이게 되니까 오늘 또 자연스럽게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 참 양호하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세 여력이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는 관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2차 전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2차 전지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딱 두 종목인데 V1텍하고 코스모 신소재다. 근데 자 보세요. V1텍이 얘가 이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 들어올 때 얘는 나홀로 상승을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시세가 이제 나는 내가 선도주의 역할을 다 했다 하고 이제 얘가 먼저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다른 종목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얘네들이 다 올라갔어요. 걔네들 올라갔는데 얘는 빠졌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얘가 선도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서 얘는 조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가 조정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코스모 신소재잖아요. 근데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뭐예요? 그동안에 흐름 속에서 다른 애들 빠질 때 안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역할을 다 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아까 하이닉스하고 다른 흐름이 뭐냐면은요.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장대 음봉을 주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이거는 뒤풀이로 보는 게 맞단 말이죠. 아까 하이닉스처럼 그 약간 짧게 조정이 들어오는데 거래량은 줄었다. 이거는 여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죠? 그 흐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투탑이 먼저 끌어주고 이전에는 이제 다른 뭐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안 올라갈 때 V1텍하고 코스모 신자가 먼저 야 2차 전지 안 죽었어. 내가 먼저 갈게. 니들 따라와.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따라와. 이제 이런 식으로 시세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발주들이 일정 정도 끌어주고 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종목들 아 형님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한번 올라갈게요 하면서 다 이제 뒤풀이 파는 걸 준 거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차트를 잡아줘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전 고점 수준까지 전부 다 올 거다. 포스코 퓨처엠 이전 고점 수준까지 거의 다 줬잖아요. 그죠? 거의 다 주고 밀리고.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포스코 엠텍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관심이 집중되고 계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명인들의 복귀에서 다 말씀을 사실 드렸던 부분들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만약에 반등이 들어오면은 요 자리까지는 다들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반등을 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일정 정도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후에 그럼 에코프로는 조금만 더 크게 잡아줘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음선을 줘버리면서. 이거는 팔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요. 그죠?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뭐냐. 뒤풀이 파동이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확산이 되면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뭡니까? 이제 시세의 순환 반등의 흐름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안 좋게 보는 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2차 전지 관련주의 경우는 이전 고점 수준까지는 한번 주면은 거기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대응의 포인트를 잡아 나가자는 얘기거든요. 라고 했을 때 오늘 흐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제가 제 주관적인 흐름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세의 흐름을 객관적인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순환 반등의 뒤풀이 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흐름이 오늘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내일 또 한번 반등 주고 이런 흐름이 계속 시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흐름이, 에너지가 강하게 지속되는 조금 한계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액션은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숙제로 남겨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요. 반도체와 2차 전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 흐름은요. 왜 꽃놀이패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전에도 이제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최근에 시장 흐름 속에서 말입니다. 이 조선주라든지 해운주 이런 흐름들과 더불어서 대형 IT주들의 흐름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LG 전자라든지, 그죠? 오늘 이제 지수 조정 국면 속에서 빨간불을 냈단 말이에요. LG 전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의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배우의산대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LG 이노텍 같은 애들, 그죠? 이런 흐름들의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에 선순환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뭡니까? 시세가 터지는 종목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들 계속 시세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뀐 한화오션 같은 애들. 흐름 좋고.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치받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애들. 이런 흐름들의 경우도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 대안주로 보셔야 된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장 상황은요, 저는 여전히 꽃놀이패 장세라고 봐요. 얘가 올라가면은 얘가 좀 쉬고, 얘가 또 올라가면 얘가 쉬고, 거기에서 이제는 압축을 해야 되는 것이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는 탑픽 종목으로, 탑픽 섹터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뭡니까?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IT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 우리가 끈질기게 조정 들어오는 국면 속에서의 저가 배팅,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지금은 핵심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먹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만 대응하지 않으면 그 흐름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집중하는 감각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2차 전지는 이제는 뒤풀이 파동이라고 보시고 지금 신규 투자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여러분께서 저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팔아놓으라고 올라갈 때 좀 파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은 계속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트랙 전략을 써나가자. 그리고 시장은 말입니다. 제가 모두에 드렸던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추세가 탄탄하게,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장세에서는요, 조정이 짧게 들어와요. 그거는 시장의 흐름도 그렇고 종목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지난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짧게 조정 들어왔는데 다시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강한 종목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고 있는 종합주가시세 조정의 흐름은 겁낼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럼 그 저가 매수의 기회를 어디다 가져갈 것이냐. 여전히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대형 IT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화학 관련주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제 아카데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종목들이 보시면은요. 아카데미를 하면서 종목을 막 준비를 했는데 종목군들의 흐름이 워낙 강한 종목들 그리고 지금 태어나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2차전지, 2차전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꿈나무 종목들과 소리 없이 올라가는 레간자형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지금 태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종목 흐름에 집중하는 가운데 여전히 시장은 탄탄한 추세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 게임에 끈질기게 동참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카데미 지금 내일까지 하거든요. 내일까지 하니까 많이들 오시면은 종목 라인업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딱 엑기스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종목만 가지고서 하시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휴가 좋은 데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